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서 포스로 전환이 되었죠. 포스로 전환을 하면서 그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많이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블룸버그에 떴어요. 이더리움을 채굴 했을 때는 진짜 안정적으로 채굴을 했는데, 막상 직장을 잃고 다른 알트 채굴로 이직, 그러니까 이크를 채굴했더니 이전 회사만큼 월급을 주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더 채굴자들이 레이븐이나 에르고 등등의 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어쨌든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코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채굴을 하고 몇 시간 만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채굴자들의 반응이 모두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장사를 하면서 사람이 몰리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 서비스의 퀄리티를 맞춰서 채굴로 치면 손익비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한 방에 놀이동산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몰려들면 화장실도 터져 나가고 식당 재료는 떨어져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5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채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발한 가족들이야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겠지만 결코 좋은 경험으로 남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사람이 터져 나간다면 말이죠. 내비를 찍었는데 2550대가 가는 중이다 라고 하면 사실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더의 해시를 모두 흡수했으면 원래 해시의 20배가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최종 5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드롭, 포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코인으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5배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가격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건데, 천천히 채굴자들이 모여들면 어느 정도 협의와 채굴 생태계 자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가격이 맞춰질 수 있는데, 무슨 아포칼립스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클 채굴자들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 지갑에 들어오는 코인 개수가 확 줄었죠. 왜냐? 이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코인을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던 원래 보상이 줄어버린 겁니다. 비탈릭이 점지해 준 것으로 가즈아에 따라온 채굴장들은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기존 채굴자들도 피해를 보고 몰려 들어온 채굴자들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가격으로는 전기세가 무료라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kW에 0.06달러로 계산했을 때 약 이더의 15%를 흡수하면 이클, 레이븐, 에르고는 딱 수익이 0이었다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더리움처럼 높은 가격 형성과 많은 유동성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코인들은 그에 비해 많이 저렴한 가격과 적은 해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더의 10%는 이클로 가고 레이븐 3.6%, 에르고는 1.56%로 옮겨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0%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채굴기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당연히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재단에서 미친 척하고 가격을 부양시켜서 매집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채굴자 속가내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져 나갈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서 나머지 애들과 어떤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채굴 회사들이 중소규모의 채굴자들이 아주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시장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재단은 그리고 단순히 채굴 장비만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 자금력이 겸비된, 그러니까 기존에 채굴을 오래 해왔고 돈을 이미 많이 번 그런 채굴자들과의 컨센서스를 맞출 때까지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져 나갈 애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더 POW 사업자의 70%가량이 채굴을 아예 접으면서 3090 중고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올해 연초에 비해서 33%가 날아갔다라고 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뭐든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굴도 장비의 효율성과 전기세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죠. 1kW에 0.03달러의 장비 효율도 구형일 경우 282TH/s까지 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형일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더 모여서 460TH/s까지 올라가도 일단은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기세 자체가 일단 지금 에너지 위기로 너무 비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기의 효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07TH/s까지 치솟던 이 크래시는 채굴자의 현타로 인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채굴기를 꺼서 해시 파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 채굴자들의 70에서 80%는 그냥 장비를 팔면서 채굴을 아예 접어버렸으니 그나마 지금 상황이었지, 만약 모든 채굴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상황,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해시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죠. 만약 그렇게 모든 채굴장들이 옮겨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클을 채굴하면 평균 30에서 40%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는 건 캐면 캘수록 손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클 코퍼레이션, 이클 랩스들은 과연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죠? 재단은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스 전환 이전까지 해시가 몰리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격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원래 해시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을 펌핑해야 기존의 채산성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재단에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얘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MM하는 타이밍이 해시와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이더에게 밀리지 않아야지 하는 이슈성에 더 집중을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더가 5% 오르면 이클이 10% 오르는 식으로 비교군을 설정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움직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해시에 비례해서 가격이 움직였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해시보다는 이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더가 벨라트릭스 발표를 하면 거기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더보다는 가격을 더 크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었죠. 어쨌든 이더가 호재를 발표하고 무언가 움직임이 있으면 이클은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해시레이트의 증가분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더보다 더 높게 MM 폭을 설정하는 걸 보면서 이더의 해시가 이클로 넘어와서 이클이 POW의 대세가 된다 라는 분위기 메이킹과 기대감을 더 우선시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시 파워에 맞춰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킨 게 아닌 사람들의 기대감을 더 자극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격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남은 건 채굴자들끼리의 배틀로얄 같은 거죠. 서로 버티고 버텨가지고 남는 사람이 승자인 건데 결국 이 화면처럼 서로의 손가락을 물어서 소리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면 이 가격은 안 팔면서 버티는 식으로 배틀로얄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탈중앙 생태계에 꽂힌 채굴자들은 정말 양날의 검이죠. 분명히 다수에 의해 분산된 채굴 시스템으로 51%의 공격을 막는 데이도 좋긴 한데 얘네들은 결국 코인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입니다. 그죠? 어쨌든 채굴장을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재단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제어가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서로가 딜을 할 수 있는 수만 평의 채굴장에서 대규모의 채굴을 하는 이런 소수 채굴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섭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길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공포감이 들고 있네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탈중앙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화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은 이런 대형 채굴장들과 컨센서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 이클 상황에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는 이렇게 올랐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올리면 모든 사람한테 퍼준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발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해시도 올라가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아까 설명드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